그러면 황운하가 그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22대 선거 총선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조국이 상당한 곳으로 입당을 했죠? 예. 왜 입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2월 말에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 불출마 선언은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그 자기가 그 민주당 공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탈당하고 이건 난리도 아니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나라도 좀 희생하면서 민주당이 좀 클린 깨끗한 공천이 됐으면 한다 해가지고 진짜 그 이탄희 의원처럼 진짜 야 민주당에서 저런 황운이 그래도 저 충청도 피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뭐 조국 뭐 혁신당인가 그쪽으로 입당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 2월 달에 해놓고 나서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게 경찰대 나오고 그다음에 이미 1987년도에 경위 달고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자기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현직 공무원으로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법이 지금 양 당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같은 게 박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 아직 사직 수리도 안 됐는데도 뭐 정치 출마 선언하고 완전히 이건 막 잡동사니 지금 상황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불출마 선언 상황 가운데에서 청와대 하명 사건 그거로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신분이 안 되면은 이거 교도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멘탈을 견딜 수가 없죠.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1987년부터 해서 44살에 대전 중부경찰서장 되고 대접만 받고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교도소 가면 콩밥 건강식 준다고 해서 그거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겁이 제 느낌이에요. 겁이 왕창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국 혁신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 들어가야만이 자기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좀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런 걸 견디는데 근데 그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그 울산 그 개입 사건을 놓고 받은 뒤에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을 썼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은 예수께서 뭐 십자가 뭐 길을 걸은 것처럼 자기도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무슨 예수에 비교를 합니까? 예수님에. 황운하가 예수님급이에요? 나는 그 페이스북에 글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국가 혜택만 받고 맨날 피복도 공짜로 받고 도서 공짜로 받고 장학금 받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대학 가면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고생의 길을 갑니다. 예? 그 머리 조금 좋다고 말이죠. 국가 혜택 받고 경위 달고 경찰서장 44살 된 사람이 그 청와대 하명 사건 때문에 1심에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범죄자가 된 거예요. 아, 그런데 그거를 갖다 자기가 뭐 가시밭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자기 자신에 비유하길래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구나. 또 저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조국은 저건 조국이 아니고 껍데기구나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모였던데? 거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황운하가 자기 스스로를 예수에 비교합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요. 페이스북 보고 제가 확인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는요.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얘기고 그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황운하가 예수입니까?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 십자가를 진다고 하길래 근데 생각했어요. 예수님 옆에는 바라바라는 그 강도도 있었어요. 2명. 그래서 예수를 비교한 게 아니고 황운하가 잘못 표현해가지고 2명 강도 있잖아요. 2명 강도가 그 자기 자신인데 예수라고 잘못 표현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거 오늘 만약에 우리 그 방송을 보고 나면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건 누구도 지금 밖에서 얘기 안 해줬는데 오늘 검색을 어디서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우리 그 단소리, 유튜브에서, 쓴소리. 참. 예? 그 태안 사람이 저기 예산 가가지고 충남 도의원도 8년 하고 단소리, 쓴소리의 패널로서 유튜버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해가지고 천안서 여기까지 저 와서 마이크 잡아서 목소리 딸 때는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양하게, 예. 그러니까 긴 길 오신 거지. 김용필, 우리 그 전 도의원님이 산전수전 다 겪고, 고향은 태안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고향, 예산이요? 예산에 가서. 혜택을 많이 받았죠. 예산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아가면서 도의원 8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높이 평가하면서 김원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러면요. 김용필 그 도의원님하고 그 아까도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전 그 충청남도 그 유명한 도지사 안희정의 어떤 그 조력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어떤 그 이런저런 그 좋은 점, 장점, 단점을 많이 알면서 친해지면서도 할 얘기는 다 했다. 그런 얘기도 좀 듣긴 했었어요. 애증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황운하가 그런 사람이나 그 얘기 듣고 지금 한 행위 보고 그런데 왜 되게 범법자가 됐지? 본인은 끝까지 가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를 갖다가 경찰 공무원, 간부 공무원이 개입된 그 부분을 법원에서 우리가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으면은 겸허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짝 쫄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짝 겁을 먹고 다시 조국 혁신당 들어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얘기했던 정의는 없어요. 잠깐만요. 그들은 그 조국하고 황운하하고는 사전에 제 느낌엔 사전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얘기 있으면서 총선에 안 나간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게 하자라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언약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뭐 예감도 드네.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뭐 그분들만이 아는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그 당시에 그 조국이 이 사람도 거기에 그 청와대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있었고 100원호 비서관도 있었고 그 당시에 뭐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가면서 울산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렇죠. 울산에 가서 그 일을 했구만. 맡아서 결국에는 송철호 후보가 시장이 된 거죠. 김기현 후보는 재선에서 이제 오리국 먹었고 낙선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수사 의뢰를 하니까 그 판결이 이제 지난해 11월 29일 날 나온 거죠. 그게 3년형을 받은 건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심에 간다고 해서 특이하게 바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정수석에서 각종 첩보를 수집한 걸 갖다가 그 하명을 갖다가 보통 그런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알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고 좀 빼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빼놓은 거는 다음에 하면 되지만 만약에 황운하가 지금 이제 조국이 창당하는 당으로 이제 입당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그 비례 순번이 몇 번쯤 줄 것 같아요? 검증은 아니지만. 비례 전문 정당, 뭐,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다고 그래요. 뭐,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조국당 쓰고, 그래서 그들끼리 사자성어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근데 답답한 거는 이재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조국이 그쪽에서 비례 그 여론 지지도가 15%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명 들어간 상황 되면은 민주당 완전히 개털 이런 말도 쓰면 안 되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뭐. 완전 민주당 뭐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재명 얘기를 조국 같은 사람인 말을 듣겠습니까?
조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저기 민주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국을 구하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조국은 완전히 타잔 밀림의 왕국 보면은 빠져들어가는 그 수렁 같은 건데 참 골치 아픈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더군다나 거기 황운하 꽃길만 걸었던 또 황운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줍시오 깡통 거지처럼 이러고 앉아 있으니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비례 몇 번 받을까 이거를 저버려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돗자리는 깔 수 없지만 제 생각은 공적인 그 법률적인 상황으로 볼 때 무조건 1번은 여자입니다. 뭐 도의원, 뭐 시의원, 군의원 볼 때 무조건 1번은 법이 여자예요. 홀수가 다 그렇다며. 예, 다. 1357에 무조건 1번은 여자고 마음 같아서는 법이 그렇지 않으면 1번을 갖다가 조국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국민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 아버지 중에서 엄마 중에서 표창장을 날조하고 의조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의 가장 영린이라고 하는 학교 대학을 보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 기생충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 어떻게 애들을 대학 보내는데 정상적으로 그 시험 봐가지고 보내지 어떻게 봉사 점수 학장도 모르는 거 혼자 컴퓨터 그래픽을 해야지 긁어 제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그 법원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정경심 전 교수도 형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뭐 일반 누구를 털면은 다 그렇다는데 아니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표창장 날조해가지고 지금 대학 보낸 모든 학부모들이 다 털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난리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황운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안 되면은 자기 이제 깜빵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간 건데 그거를 조국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하면은 제가 보면 1번은 그들 당의 창당 목적이 윤석열 정부의 종식이에요. 국민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물론 표는 0.7% 얼마 차이 안 나지만은 아니 어떤 당이 창당하면서 세상에 정부 종식을 위한 당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기다가 여론조사 높게 주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근데 거기에서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무지무지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상위 순번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번은 무조건 아마 박은정 검사 출신이 있잖아요. 박은정이라든지 요 사람 1번 주고 2번은 아마 조국이 갈까 황운하가 갈까 둘이 싸울 거예요 아마. 둘이 서로. 예? 그러면 조국이 가든 황운하가 가든 둘 중에 하나 가겠고 3번은 또 법이 무조건 여자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애청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3번은 여기에도 또 문재인 밑에서 황운하처럼 경찰 경무관 치안감 되려고 애썼던 또 검사장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자 검사들. 거기까지만 하고. 그 사람 갈 테고. 황운하가 그러면은 이제 24681 그 당연히 가죠. 6번 안에 가는 거죠. 몇 번으로 갈 것 같으냐. 황운하가 아마 이게 권력은 부자지간도 싸운다고 했잖아요. 영조하고 사도세자하고 탕파에 싸우고 해가지고 결국 그 뒤지에 갇혀서 죽듯이 그러면 조국이나 당의 선명성으로 해서 조국을 먼저 배치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정도를 황운하 놓고 너 늦었으니까 너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황운하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 3년 10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황운하도 국회의원 만들어 놓으면 재판 한 4년 가면은 다음 국회의원 임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지원하는 거죠. 예수라고 표현한 황운하를 황운하 예수 황운하 예수 이러는 거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황운하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되는 번호로 가서 됐다고 치자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심에서 3년을 받았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저 4년 뒤에 가서 또 재판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아니,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니까. 아니, 그래도 국민이 이제는 그렇게 보질 않을 거라고. 국민이 지금 조국 혁신당 여론 지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사람이고. 나는 아닌데? 예? 나는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지하는 사람도 내 친구는 있지만. 근데 지금 교수님도 빨간 옷 입으셨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 그냥 황운하는 자기 판단에는 2번이나 4번이나 6번 안에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가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은 하여튼 1심까지는 지금 징역 3년을 받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직권남용하고 선거법하고 두 가지 그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한 부분은 2년 6개월이고 한 부분은 6개월인데 그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아주 재판
늦추게 하는 거, 이재명 재판식으로. 그 사람들 그 전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줄입시다.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예.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들하고는 특히 이제 간부들이고 더군다나 경찰대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제 생각이에요. 예. 잘해라. 이런 일 하면은 안 된다. 예. 그렇게만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해놓고 가르치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요. 경찰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지방 그 치안감 뭐 해서 치안감. 그렇게 해서 울산 경찰청장까지 했는데 예. 이게 범법자가 됐다, 용의자가 됐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제명이 아니고 제명입니다. 그 선고받았던 제명이 예? 그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를 가지고 하명 수사. 그 창피한 거잖아요. 그거는 헌법의 질서를 유린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고. 예?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할 때 지금 뭐 국민의힘에 들어온 사람들도 뭐 한 40몇 명 있어서 참 그런 일을 겪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얘기하고 그 하는 그 민주당의 그런 사람들이 재판부에 있어서 헌법을 유린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 민주주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거를 옹호하고 할 수가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에 있는 그 교원 선생님들이나 특히 이제 사회의 어떤 그 누구를 지도하고 이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지도를 해가면서 리더 역할을 해주는 쪽이 이제 그런 분들인데 지금 이 양반 입장으로 봐서는 준법 정신이나 도덕이나 어떤 그 윤리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 다시 그런 그 행위를 보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그가 다시 정치선에 가가지고 어떤 그 방탄의 목적으로 정치인이 또 된다고 하면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소리치고 모르고 여기서 이런 얘기 말고도 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방송이다 보니 조심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황운하가 조국이 만든 당을 가가지고서 그쪽에는 이제 지역은 뭐 후보자가 없죠. 그리고 비례로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뉴스를 봐서는 뭐 15% 17% 되면은 비례대표 순번이 몇 번까지 갈 수 있다. 대신 그쪽이 숫자가 많아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보낸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숫자가 적어져서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이제 그쪽 사람들의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우리 평민의 우리 그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정부 선거 때가 내가 우리 그 김 의원보다는 나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 그 대통령 선거 이승만 대통령하고 신익기 후보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병호 박사하고 이런 분들이 선거라고 할 때 그때 그 집차 하나에 마이크 확성기 달고 막 돌아다닐 때 그런 순간부터 이 정치 선거를 기억에 남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그 총선을 하고 그 후보자들 보고 뭐 이 후보자 경선에서 선출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스포츠학을 한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보여져요. 제가 중간에 길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하고 싶었던 말씀 많겠지만은 다음에 어떤 그 기회가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조국이 또 뭐 누구 저기 송영길이 또 이런 사람을 다 놓고 한번 그
누구는 어떤 걸 잘했고 누구는 어떤 걸 잘못했다 하는 얘기까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방 정치를 하는 우리 김용필 전 의원님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총선이 뭐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25일 전후가 오늘로 봐서는 25일 전후 4월 10일이니까요. 그랬었을 때 분위기가 어떤 환경으로 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으며 충청남도는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총선이 22대인데요. 이제 21대 같은 경우는 뭐 충남은 한석이 민주당이 더 많았었고요. 11석 중에? 예. 6대 5. 민주당이 6. 예. 국힘당이 5. 예. 그래서 6대 5. 예. 그렇게 6대 5였었는데, 이번 이제 각 그 주자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충청도가 저는 민심의 그 바로 밑이라고 봅니다. 뭐, 지난번에 뭐 대전은 뭐 7명 중에서 전부 다가 다 저기 민주당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도 2석이 다 민주당이었었고, 충북도 민주당이 우세했었고, 그나마 이제 그 충남이 이제 6대 5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충청도가 항상 나라 위기 때마다 불나방처럼 위기 속에서 그 불나방이 그 밤에 그 여름철에 보면 나이트에 막 뛰어들어서 하루살이 그 죽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요. 나라를 위해서는 불나방 같이 자기 몸을 희생시켰던 곳이 저는 충청도고 그 중심에 충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그 표심이 저는 천안하고 아산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안이 3석에 아산이 2석입니다. 11석 중에? 예, 11석 중에. 근데 천안하고 아산에서 지면은 국민의힘은 지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천안 아산에서 이기면은 저는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또 선거 자체가.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충남 도민들이 가장 선택의 기준은, 물론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중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 과연 중도층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충남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얘기해서 지금 비명 행사 이런 식으로 개딸 그런 정치식으로 그 뭔가 막 동교태식으로 풍차를 향해서 막 세바스찬 돌격 앞으로 국민이 가면은 선거는 희망이 없다. 중도층은 등을 돌린다. 이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 이제 충남은 거의 이제 수도권화 되어져 있거든요. 수도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도권에 있어서 그 움직이는 그 모습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 방향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태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초고령으로 진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청년층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천안, 아산, 당진, 서산까지 청년 벨트가 있습니다. 청년들. 이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 쪽에 보수, 그다음에 수구, 꼴통 이런 변화되지 않는 이런,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그 변화의 물결은 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청년들을 내치고 청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고 나갈 때에 선거는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황운하가 그는 누군가로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정세 이 총선에 대한 정세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시간이 길고 참 프리하게 뭐 어떤 얘기든 해주면 참 뭐 우리도 재밌고 듣는 분한테도 어떤 그 정보나 첩보를 드릴 수도 있고, 이쪽 인심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하겠구나 하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떤 중언부언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그 김용필 그 전 의원님께서 오늘 그 이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차를 마시고 충청남도 태안군 그 안면도까지 와서 이렇게 야외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다. 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그 좀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딱 하나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그 인사 말씀 가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 충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국 그 보수주의의 그 열사들이 앞에 섰다. 윤봉길 이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 좀 멀리 가면 김시민 장군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단소리 쓴소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최종진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단국대학교 부총장님으로서 정년 퇴임 이후에도 인생 2막을 그냥 가족들과 편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실 천안에서 이곳 그 안면도까지 참 이게 먼 길입니다. 태안반도 해안국립공원 경치 해안 그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그 모습은 그것이 바로 충청인의 정신,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가졌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소리 쓴소리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20분, 30분에게 좀 퍼날려서 복사해 주시면서 우리가 충청인의 그 다른 지역, 영남, 호남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대변하는 유튜브 방송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단소리 쓴소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좀 내일 할게요 하지 마시고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이나 이쪽 아산은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도 발전이 정말 더디고 있습니다. GTX도 겨우 지금 저기 천안까지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요. 여기 그 태안군 같은 경우도 오지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고속도로도 없고 그리고 철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해안공원으로서 국립공원으로서 발전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서 힐링을 통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 느낌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곳에도 그런 그 SOC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길에 있어서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 국민이 가장 잘 사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안 국립공원에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 좀 많이 열어주시고 이번 총선 나라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난번처럼 한쪽에 일방적인 180석으로 기울어지면은 이건 나라가 혼돈의 그 흑암으로 빠지는 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만큼은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뭔지 그 조국 혁신당처럼 이상한 그 범죄자들이 모인 곳에 그 여론조사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표준과 잣대이기 때문에 그 길을 좋게 열어가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필 의원님은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시죠? 네. 그리고 지금은 자유우파 속에서 정치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성격 자체하고 그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강한 그 메시지를 저거 하시네? 강하다라기보다는 한 부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한 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충심 포럼은 원래 이게 충청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충심을 다해서 충정하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충심 포럼을 만들었고 그런 그 뜻을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의 그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단소리도 해주고 쓴소리도 해주는 유튜브 하나를 만들자 해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몇몇 사람이 운영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대견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와서 야외 촬영을 해가면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곁들여서 하고 싶었었는데 밖에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장비는 조금 서투르고 또 바람 소리가 너무 세차서 저희들이 좀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많지만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양해도 해주시고 용서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장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지역도 많이 홍보도 좀 해주고 그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살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해주고 정보나 첩보도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전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8년을 하셨습니다. 김용필 전 도의원님 오늘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또 어려운 말씀 이렇게 자신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여기는 의미 있는 오늘 촬영이라고 보고 의사 전달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이걸 잘 어떻게 편집할 수 있는 데까지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고 용감하게 표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